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내릴 지규현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마무리한 후 이동할 전망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가 포함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서울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인사 발령 적용 시점은 오는 23일로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 지은 직후 자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통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2년을 근무하는데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으며 3년간 근무했습니다. 3대 특검 관련 중요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장들은 대부분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데 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김 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다만 향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총 45명의 법관이 퇴직했는데 김건희 씨 매관매직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이현복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퇴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AI 시대에 발맞춰 사법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 선고받을 형량으로 쏠립니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내란죄 특성상 중형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인데요. 실제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도에 임광빈 기자입니다. 지규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정기 법관 인사 나흘 전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반성 없이 줄곧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선고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견해가 나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됐던 만큼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검도 구형 때 언급한 대로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인 만큼 사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감형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만한 감경 사유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래서 법정 최고형의 결론을 내릴지 재판부는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방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9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 무려 160차례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나오는 첫 사법적 결론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재판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 기록만 약 10만 쪽에 달해 기록 검토에만 방대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은 거짓 선동이라며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이자 소설이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까지 추가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 판단을 위한 평의에 들어갑니다.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지기현 재판장이 직접 판결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 재판부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선고에 총력을 기울일 걸로 보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지 또 피고인 8명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다음 달 19일 온 국민의 이목이 이곳 법원으로 쏠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당시 술자리에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서울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변호사들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0월 넉 달 만에 부적절한 술자리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석한 변호사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연관된 사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 계산은 동석한 변호사가 했고 결제액은 170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어요? 카드? 예, 카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정확히? 170만 원. 그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좀 넓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그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금지하고 있는데 지판사 일행의 경우 3명이 170만 원으로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고발장을 접수해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공수처는 술자리 결제액이 그보다 많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해당 업소 업주를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당시 술자리에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실제 300만 원이 넘게 결제됐다면 1인당 100만 원이 넘어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관련 첫 압수수색 시도에 나서며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대법원이 지규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결론을 보류했지만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재점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가 의혹이 불거진 시점마다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귀현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감사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 맡겼습니다. 넉 달 만에 나온 결론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를 보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술값도 동석한 후배 변호사가 냈고 사건으로 얽힌 관계도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결론이 오히려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시점과 자신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전후로 휴대전화를 총 6차례 바꿨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증거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해 여당은 대법의 결론 보류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지 부장판사가 수십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아왔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의혹 제기에 침묵하며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민주당 당직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공수처 수사 결과는 또 다른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현 부장판사와 이를 받아들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입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내란 사건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 대상 사건의 이첩을 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물론 내란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들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귀현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 이례적이었던 석방 과정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특검법 제2조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구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사건 특검법 2조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과 더불어 내란 외환 행위 관련 고소 고발 사건, 계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폭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수십 년간 이어온 관례를 깨고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뒤이어 심 총장은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